북한 공산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무력 남침을 개시했다. 이날 서울 시민들의 대부분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38도선에서의 단순한 무력 충돌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 앞에서 우리 정부와 국군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필요한 기초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학도병들은 겨우 방아쇠 당기는 요령만 익힌 뒤 곧 전선으로 나아갔다. 그해 9월 15일 메가드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 제10군단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 261척, 병력 7만 5천 명이 동원됐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마침내 전세가 역전됐다. 공산당의 잔악상은 이곳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들이 학살한 주검과 주검들. 무참히 죽어간 양민들의 시체가 수없이 발굴됐다.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 나선 주민들은 눈물조차 말라 있었다. 끝없이 이어진 시체들.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식을 찾아 나선 주민들. 그나마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 죽은 자와 산 자. 말없이 죽어간 자의 수를 헤아려야 하는 저 살아남은 자의 심경은 어떠했을 것인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총공세에 직접 투입된 월맹군은 베트콩 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한 보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월남 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기를 가진 세계 4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탄약도 보급도 모두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망한 것이 전부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망한 것이지 군사력 가지고 망한 게 아니야. 침투되어 있는 적, 이게 나타나 망한 거예요. 또 월남군 자체의 고관들의 부정부패, 또 민심하고 이탈되는 행위, 이런 걸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데 군사력으로 망한 건 아니요.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쭈옹딘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쭈옹딘주, 그는 바로 월맹의 간첩이었다. 쭈옹딘주만이 아니었다. 키예우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후이응 반종과 정치 고문이었던 부응옥야 등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수많은 월맹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이공 함락 당시 뉴욕 헤럴드 트리뷴 특파원이었던 팜 수아나는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이용하여
50여회에 걸쳐 핵심 군사 정보를 월맹에 넘겨줬다. 군대 역시 간첩의 소굴이었다. 함응옥 타오 육군 대령은 직위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도왔고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응엔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월맹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사이공으로 진로를 바꿔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월맹으로 달아났다. 월남 내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당원 4만여 명과 이들에게 적극 협력, 동조하는 좌파를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 월남 전체 인구 2천만의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0.5%의 간첩과 좌파 세력이 나머지 99.5%의 전체 월남을 밑부리채 뒤흔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공산화된 조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고위 공무원,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은 물론 군인, 경찰 모두 정신개조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었다. 교도소, 월남군 부대시설 등을 개조한 이곳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개조를 명목으로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했다. 에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거나 월맹에 적극 협조했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 인사들조차 예외 없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다. 구국 평화회복 및 반부패 운동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에 앞장섰던 승려 틱직구왕은 일명 호랑이 우리라고 불리는 비좁은 칸막이 속에 오랜 기간 갇혀 결국 다리가 굳어져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사제들과 신도들의 반전투쟁을 유도하며 정보 방첩기관 무력화에 앞장섰던 찬틴 신부 또한 감옥살이를 면치 못했다. 다른 반정부 지도자들도 강제 수감되어 머리를 강제 삭발시켜 머리털을 물에 타 마시게 하는 등 각종 고문을 피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는 역시 공산주의다. 일단 통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려 또는 무슨 신부 이런 사람들 또 운동권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자기들 공산화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뭐 배설도 주고 굉장히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거기서 반발을 일으키는 놈은 숙청해버리고, 응? 좀 긴가민가하는 놈은 그 수용소에 넣어서 교육시키고. 또한 변방의 신경제 지역으로 230만 명이 강제 이주되어 밀림 늪지대에서 굶주림과 질병, 착취로부터 고통을 겪어야 했다. 400만 명 실업사태, 굶주림, 강제노동 등 극히 암울한 상황에서 월남 국민들은 탈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감에 조악한 뗏목과 보트 등을 만들어 목숨을 건 보트피플 대열에 끼었다. 전신주도 걸을 수만 있다면 탈출할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 서울 대학로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 역시 경찰 추산 인원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과 특검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서울 대학로가 태극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와 언론, 특검이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은 아예 특검의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법관이 됐던 사람들이 헌법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고 헌법을 그냥 훼손시키고 있으며 매서운 한파에도 아이들과 함께 대학로를 찾은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도 한번 이런 기회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학로에서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는 대열에는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고 대형 성조기를 펼쳐든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단체는 20m짜리 십자가를 들고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청계광장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오후 5시쯤에는 대학로와 청계광장에 있던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날씨가 비록 춥지만 지금 어르신들도 이렇게 나오신 걸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나오시나,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달려왔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다음 주말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개인 범죄와는 관련성이 없다며 탄핵 기각과 특검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서울 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또 광화문 주변 두 곳에서도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외쳤고 십자가를 진 채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윤수연 기자입니다. 양방향 8개 전차로가 태극기로 가득합니다. 박사모 등 50여 개 친박단체가 오늘 오후 2시부터 9번째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탄핵 반대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등을 촉구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한쪽 방향 차로를 개방했지만 해화 로타리부터 해화역 1번 출구까지 약 200m 거리가 집회 참석자들로 가득 차자 양방향 차로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윤상현 의원 등 친박 의원들도 연사로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도 집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록이라든가 검찰의 수사 기록, 이것은 증거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공범자를 단죄하느냐.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대형 십자가를 들고 서울광장을 향해 약 4.6km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헌재 변론에서 박 대통령을 십자가진 예수에 비교한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 양측 참가자들의 충돌에 대비해 184개 중대 14,700여 명의 경력을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